이 판결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중강 제추행제에서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사건은 2017년 새벽 18세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나와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된다. 피해자는 이후 처음 만난 28세 피고인을 만났고 자신의 소지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러 술집을 돌아다닌 뒤 모텔로 이동하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전부 벗은 채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고 팬티와 속바지는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키스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의했고 스스로 옷을 벗고 잠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이름을 또박또박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299조 중강 제추행제의 보호법익을 분명히 했다. 이 범죄가 보호하는 것은 적극적인 성적 자유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따라서 문제는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이다. 이어 대법원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를 재정리하였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적 물리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이나 약물로 인해 판단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 장애이지 곧바로 의식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사건 이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신은 멀쩡했고 단지 기억만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 짧은 시간 내 폭음 여부,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피해자의 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사건 이후의 반응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무방비로 잠들거나 상의와 속옷을 벗은 채 발견되는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주목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시고 구토까지 한 점, 기억이 끊긴 이후 일관되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점,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깊이